네, 이번 시간에는 반응 속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 속도, 화학 반응에서의 일어나는 과정을, 그러니까 화학 반응에서 일어나는 반응 속도에 대해서 입자 간 충돌과 에너지 장벽으로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반응을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응하는 물질의 입자 간 충돌이 있어야 하고 충분한 에너지를 동반한 충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이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가 반응을 해서 일산화질소와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이 반응에서 산소를 주고받는 거죠. 여기 있는 산소가 여기 있는 일산화탄소에 가서 얘는 산소가 하나 떨어져 나갔으니까 일산화질소, 얘는 산소를 받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되는 이 반응에서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것보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러한 방향에서 그러니까 탄소가 일산화탄소에서 이 탄소가 이산화질소에 있는 이 산소를 갖다 붙여야 되니까 이러한 방향으로 일어나는 충돌이 유효한 충돌이고 그래야 탄소가 산소를 가져가겠죠. 그런데 이러한 충돌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충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효하지 않는 충돌이라고 하는데 이 탄소는 이 질소가 필요한 게 아니고 탄소는 산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일어나는 충돌이 일어나야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죠. 결국은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응하는 물질의 입자 간 충돌이 유효해야 하고 그리고 그 충돌이 다음 반응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충분한 에너지를 동반한 충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어나야 반응이 일어난다는 건데 그리고 유효 충돌과 그 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금방 본 것처럼 유효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 물질의 입자들 사이에 유효한 충돌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충돌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결합이 형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충돌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바로 유효 충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소와 아이오딘, 그러니까 H2와 I2가 결합을 해서 결국에는 HI, 요오드와 수소를 만드는 이 반응에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면 반응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죠.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각각의 H와 I가 결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야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효 충돌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활성화 에너지란 용어입니다. 활성화 에너지는 화학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에너지를 다 가졌다고 해서 충돌하면 다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충돌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 입자들이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에너지가 바로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반응 물질이 모두 존재한다고 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화학 반응이 진행되려면 입자의 유효 충돌이 많아야 하며 그 충돌 일어날 때 입자 자체가 일정한 양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활성화 에너지인데 결국에는 H2와 I2가 반응을 해서 HI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H와 I가 충돌을 해야 되고 그때 충돌할 때 두 입자가 다음 단계, 즉 HI를 만들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에너지가 바로 요 위에 그러니까 처음에 에너지, 분자로 있을 때 H2와 I2의 분자로 있을 때 에너지보다 충돌할 당시에 다음 단계의 분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각각의 입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바로 활성화 에너지다라는 것입니다. 즉 H2와 I2가 각각의 H와 I가 이 처음의 에너지보다 이만큼 더 높은 에너지를 가졌을 때 충돌해야 이렇게 HI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그때의 최소한 에너지가 바로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응물질이 결국엔 생성물질로 되기 위해서 중간 단계에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가진 단계로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최소한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인데, 이러한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이렇게 높은 상태까지 가야 된다면 반응 속도가 느리겠죠. 왜냐면 이만큼 갔다가 생성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활성화 에너지가 커버리면 이만큼 가야 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하지만 반응물질이 생성물질로 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활성화된 에너지로 가기 위해서 그 활성화 에너지가 작다면 조금만 갔다가 금방 생성물질로 변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는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유효 충돌과 활성화 에너지의 용어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이제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 속도는 농도를 증가시키면 반응 속도도 증가한다는 거죠. 이유는 반응물질의 농도가 증가한다면 상대적으로 입자수가 많아진다는 거고, 그러면 입자와 입자 사이에 충돌, 유효한 충돌 횟수가 증가해서 반응 속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와 B 사이에 가능한 충돌 횟수는 지금 농도가 작죠? 농도가 작은 이러한 같은 부피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가 농도죠. 근데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입자수가 제일 작은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충돌하는 경우의 수가 작죠. 하지만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입자수가 많은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 농도가 많죠. 농도가 크죠. 농도가 큰 경우에는 이렇게 충돌할 수 있는, 유효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크다는 거죠. 그래서 농도가 증가하면 충돌 횟수가 증가해서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체의 물질 같은 경우에, 고체 물질의 경우에는 반응 물질의 표면적을 증가시키면 입자들 사이에 충돌할 확률이 증가되어서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도가 진한 산에서는, 그러니까 HCl 염산 같은 경우에, 농도가 진한 염산 같은 경우에는 금속이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셀못 덩어리에서는 불이 붙지 않지만 아주 가늘게 솜처럼 해놓은, 우리가 강철솜이라 하죠. 강철솜에서는 이렇게 불이 붙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체 물질일 경우에는 이렇게 덩어리로 있을 때보다 잘게 부서져서 표면적이 증가할 경우에 더 반응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기체 물질일 경우에는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감소하죠. 그러면 단위 부피당 기체의 입자수가 증가하여 농도가 증가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기압에서는 이만큼 부피를 가졌기 때문에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농도의 수가 작아요. 하지만 압력을 증가시키면 작은 부피 속에 입자수가 꽉 들어있기 때문에 농도가 증가한 것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유효 충돌 횟수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도와 반응 속도입니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활성화 에너지를 가지는 분자수가 증가해서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결국 온도가 증가하죠.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 즉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입자가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에너지, 그러한 활성화 에너지에 도달하는 분자의 수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온도가 찬물인 경우와 뜨거운 물인 경우에 물에서 마그네슘과의 반응은, 마그네슘은 사실 그냥 상온의 물에서도 반응을 해서 수소기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의 온도를 찬물과 뜨거운 물 온도로 나누어서 실험을 해보면 마그네슘이 물과의 반응에서 발생하는 수소기체가 양이 많은 것이 바로 뜨거운 물이다 이 말이죠. 찬물에 비해서 뜨거운 물에서 더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반응 속도는 얼마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반응 속도가 증가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얼마나 온도가 올라가면 반응 속도가 높아지는지 보면 대략적으로 온도가 10도씩 증가함에 따라서 사실은 반응 속도는 약 2배 증가합니다. 그러면 온도가 30도씩, 10도씨마다 우리가 반응 속도가 2배씩 증가한다 했죠. 그러면 30도씨, 총 30도씨가 증가하면 10도 증가할 때 2배 증가했죠. 또 10도 증가하면 또 2배 증가해요. 그러면
또 마지막 10도 증가, 총 30도씩 증가해야 되니까 0에서 만약에 10도, 10에서 20, 20에서 30 이렇게 증가한다면 각각 2배 증가하니까 결국 반응 속도는 8배 증가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그래프를 보면서 어떻게 해서 온도가 증가하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입자들이 가져야 되는 최소의 에너지, 즉 활성화 에너지가 증가해서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되는지 구체적으로 요 그래프를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TK라고 했는데 K는 절대 온도의 단위죠. 그 T는 temperature에서 주로 화학 반응에서 온도를 얘기하는 때 주로 대문자 T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TK라고 하는 어떤 온도에서보다 T 플러스 10, 이건 10도씨를 얘기하는 거죠. T에서 10도씨의 절대 온도로 더 증가한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 TK에서는 지금 이걸 우리가 T1이라 하고 T 플러스 10도씨 했을 때를 T2라고 했을 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 그리고 이게 활성화 에너지라 했죠. 이 활성화 에너지는 요 에너지 이상으로 되어 있을 때의 입자가 많으면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이 충돌하면 곧바로 생성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T1, TK에서의 이 반응을 일으키는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의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는 입자들의 개수는 요만큼 면적이겠죠. 요만큼. 하지만 T2, 10도씨 이상이, 10도씨 더 올렸을 때의, 그때의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입자를 가지는 개수는 요만큼 더 증가하죠. 그래서, T1보다 T2의 온도가 높을 때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바로 활성화 에너지에 도달하는 분자의 수가 이만큼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만큼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유효 충돌이 일어나야 되고 그 유효 충돌이 일어날 때 생성물로 변하기 위해서 입자들이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에너지, 즉 활성화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이 유효 충돌을 해야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유효 충돌이 일어나고 활성화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반응 속도가 일어나는, 반응이 일어나는 조건인데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바로 농도와 온도가 갖춰줘야 한다는 거죠. 농도가 크면 유효 충돌할 경우의 수가 많아지죠.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의 이상의 입자를 가지고 있는 입자들이 많아야 반응이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온도죠. 온도가 높아지면 활성화 에너지의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의 수가 많아지므로 유효 충돌해서 생성물로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본 수업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